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그네이처 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양구 중앙시장에서 직접 공수해온 양구 특산물들을 이용해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코스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스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눈은 번쩍, 귀는 쫑긋 제 말에 집중하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시피 공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프리카로 만들어볼 첫 번째 에피타이저는 바로 파프리카 계란찜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주얼적으로 괜찮은 요리 한번 해볼게요. 계란을 어느 정도 풀어주시면 달달하게 취할 수 있도록 맛술을 한 스푼 넣어주시고 휘휘 잘 섞어주시면 계란이 어지러워서 취기가 올라올 거예요.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기 위해서 채반을 이용해 알끈과 불순물을 이렇게 걸러주시게 되면 4발 달린 신기한 연체동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와우, 콧물 같기도 하지만 뭐 맛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 준비해둔 마법의 가루 다시다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주고 아까 전에 전속력으로 다져준 파와 당근 그리고 양파를 넣어서 한데 어우러지도록 저어줍니다. 집에서 만든 달고나 커피보다 적게 저으니까 팔목에 무리 가실 걱정 없겠습니다. 자, 이 요리 이름이 뭐라 그랬죠? 파프리카 계란찜이죠. 계란만 준비하고 파프리카 한 사오면 그냥 계란찜 드시는 겁니다. 파프리카가 쓰러지지 않게 뒤쪽 구멍 안 나도록 잘 잘라주시고 씨앗을 빼내서 잘 손질해줍니다. 빨간색에 이어서 노란색 친구의 내장까지 전부 다 파내주게 되면 이렇게 이쁜 컵 모양의 파프리카가 완성이 됩니다. 와우! 컵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계란물을 넣어줘야겠죠? 아까 밑구멍이 커지면 이 계란물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따라줍니다. 아까 뚜껑 자른 거 그거 버리지 말고 요 위에 색깔 헷갈리지 말고 잘 덮긴 시켜서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돌리러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다녀와요. 3, 2, 1 이렇게 먹은 접시 설거지도 필요 없는 아주 가성비 좋은 요리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프리카 계란찜 옆에 재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사과 요리라면서 파프리카가 먼저 나와 놀라셨겠지만 이번 요리는 양구쌈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양구의 특산물이 무려 2가지나 들어간 대단한 요리인 것이죠. 위 영상처럼 둥글둥글하게 돌려가면서 씨를 제거해주고 신들린 칼질로 저 파프리카 친구들과 양파 친구를 먹기 좋게 썰어주면 흥이 나서 춤이 추기는 개뿔. 그냥 눈이 매운데 손을 못 대게 써서 저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메인 재료인 사과를 썰어 볼 겁니다. 저 영롱한 붉은빛과 상큼하게 잘린 노란 단면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와 채 썬 양배추를 접시에 넣고 귀여운 참치를 따고 그릇에 넣으려고 봤더니 참치 넣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극을 하기 시작했죠. 웨이터 네, 부르셨어요? 참치 추천하죠. 네, 알겠습니다. 주문하신 튜나 라이트 스탠다드 나왔습니다. 다 흘리잖아. 뭐 그렇다고요. 암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와인잔에 담긴 참치에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주고 빛의 속도로 저어주면 재료 준비가 끝난 것 같지만 양구쌈은 월남쌈을 변형시킨 것인지라 저렇게 깻잎과 라이스페이퍼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셔서 접시 위에 얹어주시고요. 그 다음 깻잎을 얹고 아까 주문하신 마일드 튜나, 파프리카 그리고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무순, 양파 그리고 아까 다진 사과 그리고 양배추를 얹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라이스페이퍼 쌈 특성상 어떤 재료를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번엔 양구가 저희 주제였던 만큼 파프리카와 사과를 넣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넣었으면 이쁘게 쿠팡 포장하듯이 돌돌돌 말아서 놓아주시면 사실상 완성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미리 싸서 준비 안하고 먹을 때 싸도 되지만 영상의 특성상 만들어진 최종본을 넣는 게 더 이쁘지 않겠냐는 팀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800배속을 했을 때야 하나가 나오는 양구쌈을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주얼적으로 이뻐 보여야 되니까 중간을 사선으로 잘라주고 뭔가 심심한 것 같아 생각해보다가 갑자기 수연이가 이 가운데 칠리 소스 넣을까? 라고 해가지고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양구쌈 완성이 되었고요. 재료는 여기 옆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 디쉬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메인 디쉬는 시래기 덮밥입니다. 얼마 전 만남의 광장에서 시래기를 홍보해줘서 크게 떠오른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이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으로 철분이 많아 빈혈 억제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 정도 푹 끓여준 시래기를 자르고 잘라서 들기름을 쪼르르르 둘러 볶아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고 길게 하는 이유는 영상이 많이 날아가서 이렇게라도 분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다음 파를 썰어서 넣고 난 다음에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무쳐줄 겁니다. 시래기는 된장과 궁합이 매우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된장에 나트륨 배출, 항산화력 증가, 갱년기 증상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으니까 여러분은 크게 한 숟갈만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분명 2숟갈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뜨면 3숟갈, 4숟갈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그 다음 고추장을 넣어주면 되는데 고추장을 2숟갈 정도 넣어줍니다. 너무 많으면 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 조절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물럭 되면서 맛있게 시래기 나물을 무쳐주면은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달궈진 팬에다가 대패 삼겹살을 구워줄 건데요. 소리 와우. 네, 이렇게 좋은 ASMR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된 시래기 돼지고기 덮밥입니다. 왜 이렇게 짧냐고요? 아마 기분 탓일 겁니다. 옆에다 이렇게 재료를 띄워 놓을 테니 시래기 덮밥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들 메인 디쉬는 곰치 두부찌개인데요. 영상이 날아간 지 말린 곰치를 물에 불린 장면이 없더라고요. 미리 한 30분 정도 불렸습니다. 자, 곰치 두부찌개를 만들려면 먼저 두부를 처음부터 예감이 좋진 않지만 먹기 좋은 크기로 두부를 잘라줍니다. 언제 다 하지 싶지만 핑거 스냅으로 둘, 셋 하면 다 잘립니다. 자, 그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맛있는 두부찌개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양파를 편을 썰어주시고 네, 그 다음 곰치가 잘 불려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배려심 많은 저는 제가 아는 친구에게 먼저 나눠줍니다. 뭐야? 왜? 네, 그렇대요. 네, 그 다음 원래는 간 돼지고기를 써야 되는데 서술 못해가지고 아까 시래기 떡밥 만들었을 때 썼던 대패 삼겹살을 잘라서 대신 볶아줍니다. 지금 볶는 과정은 양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요. 왼쪽에 써있는 양념과 불린 곰치를 잘라서 넣어서 먹다 보면 밥에 비벼도 맛있을 것 같은 약고추장 스타일의 양념이 만들어집니다. 양념이 만들어졌으면 다른 곳에 잠깐 두고 냄비에 아까 썰었던 양파를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두부와 다진 마늘 반 스푼을 이쁘게 올려줍니다. 가운데 아까 만든 양념장을 얹고 그 다음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500ml를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부찌개 아니라 거의 두부국인데 그래가지고 두부를 한층 더 쌓고 양념을 넣고 이제 물을 더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게 썬 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위에 고춧가루 뿌리고 들기름으로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은 용암찌개가 연성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데코레이션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화재 현장인데 거의. 네, 이렇게 용암찌개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재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저트를 뭘 만들 거냐면 바로 양구 메론을 이용한 화채를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메론을 반으로 가르려고 했더니 반이 어디냐면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른 것도 결국엔 반이 아닌 애매한 크기여서 이걸 어쩌지 하다가 그냥 만들기로 했습니다. 숟가락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제거해서 버리려고 했지만 워낙 메론의 달달한 맛이 안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채반에 걸러서 메론즙을 얻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대왕고슬 아이스크림 같은 비주얼의 화채를 만들기 위해서 스쿱을 이용을 할 건데 동글동글한 게 아주 귀여웠습니다. 내부를 다 파내야기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가끔 가다가 이 녀석이 잘 익었나 맛은 잘 들었나 확인을 해주기 위해 일부러 툭 떨구고 잠재된 반사신경을 입으로 넣어주면 카메라맨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 그냥 저렇게 두면 황공포증에 걸릴 수 있으니 숟가락을 이용해서 둥근 부분을 평평하게 파내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일부러 툭 시전하려고 했지만 녀석이 자유를 갈망한 나머지 그냥 날아서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3초 안에 툭 털고 먹기에는 바닥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인데요. 가을철엔 사과가 제철이라 양구 제철 사과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스쿱 두 스쿱 푸다 보면 이렇게 부엉이 얼굴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메론 펀치볼에 얼음을 담아두고 준비된 메론과 사과를 얹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펀치볼을 만든 이유는 양구에도 이런 분지 형태의 펀치볼 마을이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어준 메론즙과 바나나 우유도 어느 정도 넣어주시면 좋으시겠고요.
냉동 블루베리와 간판에 간 초콜릿을 얹어주고 느드빼빼로를 이용한 데코레이션을 마무리해주시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메론 펀치볼이 완성이 됩니다. 자세한 재료는 여기 옆에 써놨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양구 특산물 한상. 다채로운 색깔과 다채로운 식감으로 여러분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요리들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양구 특산물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